말은 마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종종 마음보다 말이 먼저 나가 서로의 등을 돌리게 하죠. 당신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말로 이기려 하면 마음은 도망치고 마음을 먼저 보이면 말은 따라옵니다. 누군가와 다툰 다음 머릿속은 이렇게 가득 찹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없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나 봐. 그러나 그 순간에 필요한 질문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입니다. 이 말은 자기 방어를 벗고 상대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동물이라 했지만 그 로고스, 이성의 가장 깊은 층에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는 대개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부재해서입니다. 말은 도구일 뿐 그 말을 쥐고 있는 당신의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침묵 속의 통찰이라 말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말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상대를 살리는가.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 화는 말로 증폭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말을 거두는 것도 쏟아내는 것도 아닌 말을 다듬는 것입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은 마치 열린 문처럼 상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 말은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 용기가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마음을 녹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 진실이란 이름으로 던진 말이 칼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러나 같은 진실이라도 이 한 문장이 앞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음과 마음 사이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서운하다면 상대의 말을 이기려 애쓰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철학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시선을 허락하는 일. 그것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말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눈을 잠시 빌려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말이 엇갈릴 때 왜 이토록 답답하고 외로운 감정이 드는지 깊이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도 말이라는 다리 위를 건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다리에서 상대보다 앞서거나 너무 뒤에 있거나 서로 다른 강을 바라보고 서 있기도 하죠. 입장은 말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나를 겨누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아래엔 두려움, 상처, 외로움 같은 말로는 다 못 담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함께 머무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은 나를 이해시키려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좀 안아줘라는 다른 형태의 손짓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낼 때 사실은 그 말 아래 난 지금 혼자야. 넌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려면 말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감정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종종 진심을 가립니다. 그때
그 옷을 벗기고 나면 마음이 보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 많은 이는 믿음이 없고 말 없는 이는 신뢰를 얻는다. 물론 우리는 침묵으로는 세상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로는 진심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말의 위가 아니라 말의 밑을 들여다보세요. 표현은 투박할 수 있어도 그 밑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인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연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 관계는 내가 주인일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을 오해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말 밑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때론 마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중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용보다도 온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논리적인 말이라 해도 그 말이 차갑다면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어눌한 표현이라 해도 그 말이 따뜻하다면 사람은 그 안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온도란 말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이기고 싶은지 아니면 이해하고 싶은지 그 차이가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니체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울 수도 있고 빛처럼 따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빛이 되기 위해선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리를 낮춥니다. 당신이 먼저 자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말에도 조금씩 온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말을 참 잘해라고 할 때 단순히 유창한 언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의 리듬, 시선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느낍니다. 그 온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도 그 속에 감정이 없다면 사람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당신이 전하려는 말이 정확한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따뜻한가입니다. 말의 온도는 결국 당신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 방향이 상대를 향하고 있다면 그 말은 결국 마음을 얻습니다. 말이란 결국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상대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가? 그 물음 하나로 당신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써 위로받고 말로써 연결되는 삶을 원한다면 말의 온도를 먼저 살피세요. 마음을 품은 말은 언제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은 단지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상처, 신념이 한꺼번에 묻어나오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쏟아내는 말 속엔 당신의 두려움이 숨어 있고 억울할 때 내뱉는 말 속엔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어휘력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나옵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들려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진심에 가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을 무기로 씁니다. 더 정확하게는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씁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말,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내면의 그림자를 감추려는 몸짓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던진 말은 언젠가 돌아와 너를 겨눌 것이다. 말은 외부로 향하는 동시에 내 안을 들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말투, 반응 속도, 침묵의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세계를 비추는 창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고르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을 고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어디에서 상처받고 있는가? 정말 이 말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 물음을 거치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상대를 향한 문을 엽니다. 철학자들의 글은 종종 어렵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엔 자기를 향한 깊은 침묵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도 그 느림을 담아보세요. 빠르고 날카로운 말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따뜻한 말이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말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무언가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시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진 말이 그 사람 마음의 밭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드러운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무심코 뱉은 말 한 줄이 상대의 내면에 상처처럼 박혀 평생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 3가지 질문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선한가? 이 말은 필요한가? 그는 말이 사람의 삶을 흔드는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수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그렇듯 말도 결국 뿌리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비난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에 가시덤불을 남기고 감사와 존중은 그 마음에 꽃이 피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말은 어떤 씨앗이었나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머문 자리는 분명히 남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 그 침묵 속엔 말보다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노자에게 침묵은 말보다 더 힘있는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만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은 당신의 세계를 키우는 씨앗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불신의 숲을 키워갑니다. 반면 긍정하고 인정하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에도 햇살을 들이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가능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은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들이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쪽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듣는다는 것을 자칫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잠시 나의 판단을 멈추고 내 안의 해석도 내려놓으며 온전히 상대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좁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선 내 논리도 내 감정도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관계의 기적이 피어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의 소란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내면의 소란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안에서 요동칩니다. 내가 틀린 건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말 뒤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진짜 듣기를 방해합니다. 들으려면 먼저 조용해져야 합니다. 내 안의 소음을 잠재워야 비로소 상대의 진심이 들려옵니다. 대화가 막히는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깊은 준비입니다.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건 사람을 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곧 관계의 철학입니다. 철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듣고 있어. 이 마음을 품고 대화에 임하면 상대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열려 있었나요? 진짜 듣는다는 건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이자 상대의 세계를 잠시 살펴보려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 하나로 당신의 말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삶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그 침묵을 빨리 메우기 위해 서두른 말을 꺼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기다림일 수 있고 회피가 아니라 성찰일 수 있으며 외면이 아니라 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말보다 침묵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다스린다. 그가 말한 다스림은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침묵이 주는 영향력은 말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상대의 말이 비로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울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건 너의 슬픔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말을 꺼낼 용기를 얻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대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이 적당할수록 상대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 없을수록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말로 다하지 못할 신뢰가 자란 자리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분위기, 연결감이 존재하기에 침묵은 그 여백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해가 자라날까봐. 그러나 진심은 말 속이 아니라 그 사이, 그 여백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침묵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말이 아닌 그 말이 쉬어갔던 순간들이니까요. 당신이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 말이 가진 느낌, 말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거리감으로 말을 했는지가 기억의 핵심이 됩니다. 말투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자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흔적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 해도 그 말투가 날카롭고 경직되어 있다면 상대는 그 말의 오름을 느끼기 전에 그 말의 차가움을 먼저 느낍니다. 반면 다소 서툰 말이라도 말투에 온기와 여유가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말투는 결국 마음의 표정입니다. 당신의 말투에는 지금 어떤 표정이 담겨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에토스, 즉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말의 논리보다 말을 하는 사람의 품격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 품격은 말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비춥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비하하는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투를 바꾸지 않습니다. 말투는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지만 그 말투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결은 의외로 아주 정밀하고 깊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전한 말 중 내용은 잊힐 수 있어도 그 말투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 말투 하나가 어떤 사람에겐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상처가 됩니다. 철학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결국 말투로 드러납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어떨 땐 무심하게 들리고 어떨 땐 눈물겹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의 진심이 말투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철학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괜한 말을 했어. 혹은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고 그 한 문장이 오래 쌓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느끼죠. 그러나 말은 동시에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상처도 말로 시작되지만 치유도 말로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내어놓는 말. 그 말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서운했어. 내가 그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 이런 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용기의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뿐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사과받기 전엔 풀릴 수 없다고 느끼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강함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내가 소중해. 이 짧은 말들이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습니다. 말은 사람을 떠나게도 하지만 사람을 다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자존과 용서를 품은 사람입니다. 철학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과 고백 사이의 균형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침묵해도 닿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진심을 다듬고 상대의 마음을 기다릴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당신도 혹시 한때 가까웠던 누군가와의 관계가 말 때문에 멀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고쳐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말로 보듬는 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가 했던 말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 가끔은 따뜻한 바람이 되고 가끔은 찬 바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다정하게 불러줬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무너졌어. 이처럼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선가 여전히 작용하고 누군가의 내면에 고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말이 끝난 뒤의 여운이 그 사람의 무게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의 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는가로 기억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언어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언어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언어로 관계를 맺으며 언어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을 쓰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당신이 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말이 그 사랑의 모양이 됩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말을 고를 때마다 이 마음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 말이 내 기억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의 언어는 점점 단단해지고 당신의 삶은 점점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남긴 당신의 말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